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입니다. 6월 23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 시장은 미국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기 이전이었지만 사실 그런 중동 불안보다는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영향하고 또 반도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포괄적 면제가 철회된다 이런 거에 더 걱정을 하는 사실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금요일 미국 시장은 다우만 빼고 나스닥하고 S&P 500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어진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이제 공습 때문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월요일 이제 우리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1% 가까이 밀리면서 지수상으로는 3,000을 내주고 2,992 이 정도에서 시작한 시장이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고 매도 우위를 장이 끝날 때까지 유지를 했고 또 개인은 반대로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오늘 종일 각 주체가 자기가 처음에 정한 방향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간에 마이너스 1.67까지 67%까지 밀렸었어요. 시장이. 그러던 지수가 이제 다시 3,000을 넘어서면서 하락폭을 줄여가는데 이유는 이제 외국인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진 거에다가 개인의 매수가 늘어난 거 이렇게 이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3,690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9,51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조 3,799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개인이 볼륨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커졌습니다. 얼마 사이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다시 이제 3,000 위로 올랐으면서 3,014.4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24% 하락하는 걸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은 출발이 1.5% 밀리면서 출발을 했어요. 역시 이제 지수로 780을 내주고 그렇게 출발해서 역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 쪽에 섰고 개인만 매수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때는 2.35%까지 코스닥은 밀려 내려갔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완만하게 낙폭을 줄여가는. 근데 역시 이제 거기에는 외국인의 매도 강세가 좀 약해진 거, 그런 거 하고 또 개인이 매수세를 좀 높인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은 38억을 결국 팔았고요. 크게 많이 팔지 않았죠. 기관은 77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1,19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84.7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85%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아침에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양봉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양시장 모두 양봉을 다시 형성을 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 기술적으로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상승 전선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를 오늘 좀 재확인해 준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환율은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 영향 때문에 유가도 오르고 환율은 지금 1,383원 90전 그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동 문제가 빨리 진정되면 빨리 제자리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은 역시 이제 반도체는 지난 주말 미국 시장 영향을 그대로 받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습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112억 샀는데 기관은 762억 팔았고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솔루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차 이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두산 에너빌리티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그런 종목도 네이버는 외국인이 2,489억이나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221억을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 보면 뭐 코스닥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HLB 이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매도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인 249억 팔았는데 기관이 99억을 샀고, 파마리서치도 외국인이 143억 팔았는데 기관이 125억 샀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뭐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당연히 이제 정유 관련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중동이 이제 저렇게 이거는 그래서 뭐 정유 관련 아시지만 뭐 LPG, LNG, 도시가스 이런 가스 부분, 윤활유, 유류 유통, 심지어 이제 아스콘 뭐 이런 쪽까지 전부 오늘 이제 올랐는데 이거는 뭐 아시지만 이제 미국의 이란 공습 또 거기에 이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우리는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우리가 쓰는 원유의 60% 정도가 거기를 통과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유 관련이 올랐고, 그 다음에 해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운이 올랐는데 그 이란의 의회는 통과했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게.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안보위원회 뭐 하메네이죠. 가 어떻게 하느냐 최종 결정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전이 이제 에너지로 다시 원전 에너지가 부각되면서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원전 르네상스에서 최고의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적힌 리포트가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희 백만개미 스쿨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거는 아마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랬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있고 또 지역화폐 이거는 뭐 난항은 있겠지만 시행이 임박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은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네이버의 그 전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 한성숙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그 영향을 많이 봐서 네카오인데 오늘은 네이버가 많이 오르고 카카오는 좀 덜 오르고 그래도 올랐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네이버를 2,489억이나 팔았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이 221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산업물 중에서 이제 특히 SK 이터닉스 이거는 이런 겁니다. 20일 날 있었던 그 울산 AIDC, AI 데이터 센터죠. AIDC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거기서 이제 SK 이 그룹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시 또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결국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뭐 블록체인, STO, 뭐 우리가 전자 보안, 페이 뭐 이런 데 관련되는 거. 그 STO 관련해서 또 증권주도 오늘 강했고, 은행주도 강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중동 리스크가 미국의 이란 핵 시절에 대한 공습으로 해서 새로운 불안감이 이제 고조되긴 했는데 시장은 이게 우리가 이제 과거서부터 엄청나게 그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그 중동 리스크, 중동 사건으로 이제 시장이 시달려요. 그러다가는 이제 그게 소멸돼서 없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는데 이제 그 지금의 중동 문제는 그 과거처럼 그 원 오브 댐 그냥 그 중동 리스크 중에 하나로 정리될 거다. 시장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의 오늘 움직임을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장기전으로 가든 뭐 하든 그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그게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 전 세계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속았어요. 이번에는 이란에 대해서 미국의 직접적인 공습의 최종 결정은 2주 후
한다 뭐 이러면서 쭉 밀어놨다가 갑자기 주말에 강습을 감행했습니다. 이건 진짜 강습이죠. 그래서 불의의 일격을 받은 거예요. 이란은 불의의 일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뭐 늘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이제 뭐 반격에 시동을 걸겠다 뭐 이러고 이제 나섰는데, 사실 보면은 이란이 뭐 하나 뚜렷하게 반격을 가할 방법이 사실 없어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란의 주변에 있는 이제 미군 기지나 아니면 이제 그 주변국 공항에 있는 미군 그 공군기라든지 뭐 상당한 이런 전략 자산들은 이미 미국이 다 딴 데로 옮겼어요. 이번에 공습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 주변 중동 국가에 있는 미군 시설을 뭐 공격한다 그래도 뭐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없습니다. 거기는 다 비어 있어요. 그거를 하고 미국이 이제 그 핵시설을 공격했겠죠. 기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용한 그 무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 벙커버스터라는 새로운 신무기죠. 뭐 6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고, 그래서 12발을 이제 그 집중해서 투입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란 얘기로는 뭐 입구만 뭐 피해를 주고 그 핵시설은 건드리지 못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의 핵 중요 부분은 농축 우라늄이나 이런 건 딴 데로 옮겨놨다.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애써서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정밀 타격을 때린데 또 때려갖고 뭐 그 80m를 뚫고 내려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두 번 다시 그런 폭탄 공격을 이란은 받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본토에서 날아갔잖아요. 그리고 스텔스기입니다. 이게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편대에서 일부는 또 반대쪽으로 갔어요. 일부는 그 미군 기지를 떠나갖고 스텔스김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또 일부 가면서 속였단 말입니다. 이란을. 완벽하게 한 거죠. 그래서 괜히 딴 데 가서 딴짓 하다가 다시 기지로 돌아온, 그런 비트 폭격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이번에 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그게 여러분 뭐 IAEA에서 방사능이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핵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래도 이게 초토화된 겁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뭐 무슨 핵물질을 만드는데 핵물질을 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해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란은 이번에 굉장히 결정타를 입은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직접 바로 다이렉트로 때릴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형상도 그렇고 전략상으로도, 더구나 미군은 지금 이란하고 옛날 이락처럼 이란하고는 지상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하고 또 인근에 있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하고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공중으로 이렇게 공습하고 뭐 미사일 때리고, 이것만 해도 이란이 이제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이란이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처음에 딱 터졌을 때 막 외신에서 이번 공습을 가지고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갬블 도박에 나섰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왠지 이번 도박은 트럼프가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차피 지상전이 없다는 얘기는 미국 국내에서의 반응도 그렇게 나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상전이 없다는 얘기는 군인이 안 죽잖아요. 미군이. 그러니까 지상전이 없는 저런 이제 공중에서 내리 퍼붓고 하는 거는 그 미국이 워낙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보면 꼭 전자게임 하는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란은 상당히 고통스럽죠. 그 상황이 이쯤 되니까 이제 이란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늘 자주 꺼냈던 거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거기를 잡고 있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이 상당히 익숙한 전략인데, 이거를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다시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란의 의회는 이거를 이제 결국은 뭐 봉쇄를 하라 의결을 했고, 이게 이제 그 국가안보위원회 일로 넘어가 있는데 최종 결정은 거기서 한다. 이제 하메네이가 최종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남았는데 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고 해도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그 폭이 50km 되는데 안에 뭐 이란 잠수함서부터 이란의 여러 가지 그 군함들 뭐 이런 게 이제 밀집해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 봉쇄한다 이런 건 여러 차례 썼잖아요. 근데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습을 미국이 했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배들은 미국 배가 아니에요. 미국 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봉쇄한다고 그래서 뭐 당장 이제 유가가 오르죠. 유가가 또 환율도 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는 60%가 글로 다닌다니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 터져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한다 그러면 유가 오르고 뭐 환율 오르고 뭐 이거는 늘 우리가 이제 중동 분쟁이 털 때마다 굉장히 익숙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뭘 학습적으로 알고 있냐면 결국 이건 끝나면 그냥 제자리로 가더라. 근데 이런 거를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잠깐 고생하면 제자리로 가.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에 지장 없어.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자꾸 그거를 그런 식으로 빠르게 소화해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국 유조선이나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싣고 나오는데 이란이 그거를 봉쇄해서 한국 유조선이나 일본 유조선을 못 가게 막는다. 물리적으로. 그럼 이제 우리 유조선이 실질적으로 위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가 있는 청해부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 자산이 뭐 위협을 받으니까. 물론 이제 뭐 청해부대 하나 갖고는 안 되죠. 안 되지만 거기 뭐 이란의 화력이 훨씬 좋겠죠. 호르무즈 해협에 밀집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뭐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랑 또 알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의 고민도 굉장히 깊어져요. 이게 뭐 그냥 말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거나 말거나 미국은 그냥 안 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딴 나라가 고생하게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의 카드가 별로 없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양쪽이 다 힘들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이 실제로 공습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2, 3 뭐 이렇게 공습하는 사이에 이란은 거덜이 나죠. 그거 못 버텨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오늘 양봉이 중요하다. 시장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가던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뭐 이게 우리가 애초에 우리 시장이 애초에 생각한 것보다 다소 이제 뭐 느리게 갈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더 이상 중동 문제보다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실행하려고 하는 뭐 추경이라든지 상법 개정 관련 뭐 밸류업 등에 이제 속해 있는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간을 주시는 게 중요하죠. 뭐 그걸 이제 국회 가서 뭐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뭐 이래서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그걸 더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어요. 야, 이거 다 뱉어놓고 이미 한 건데 그렇다고 뭐 국회에서 뭐 토의도 안 하고 그냥 막 표결을 붙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는 게 너무 복잡하지 않게 적절히 예상했던 시간을 지체하는 시간이 그 정도에서 예상대로 흘러가면 우리 시장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걸 더 신경 써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서서히 이제 중동 문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간다. 물론 그렇다고 갑자기 뭐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옥신각신 하겠지만 일단 최고조는 벗어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